오늘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귀에 익으시죠? 손해배상 청구 소송. 민법 750조에 근거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750조에 기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손해를 많이 당하게 되는데 범죄 피해를 당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여자분이 어떤 남자한테 강간을 당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런 일을 당했다. 그랬을 때 형사 절차에서는 강간을 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그 절차를 형사 절차라고 합니다. 그 강간 피해를 당한 여자분에 대해서 피해를 회복하는 절차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민사소송을 반드시 제기하게 되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형사 절차에서 형사조정위원회라든가 아니면 형사 절차 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본다라든가 그렇게 되면 피해자가 굳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지 자기가 당한 범죄 피해를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 손해에 대해서 전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 그 외에도 의료소송도 물론 범죄 피해로 볼 수 있겠죠. 의료소송, 자동차 교통사고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든가 이런 소송들을 제기할 수가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때 판사들이 가장 물어보는 게 뭐냐면 먼저 물어보는 게 형사 판결 제대로 받으셨어요? 이거부터 물어봅니다. 즉 형사 판결을 제대로 받아야지 그 판결문에 기해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게 실무의 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피해를 받으신 분께서 형사범죄에 피해를 받으신 분께서 형사처벌에 관련된 판결문을 받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가해자의 고의과실이라든가 위법행위라든가 그리고 손해 발생이라든가 그리고 이것들과의 어떤 상당 인과관계라든가 입증해야 되는 까다로운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범죄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라면 형사 판결문을 받고 나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권리구제에 용이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